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고2 전국 연합학력평가가 있었던 날입니다. 수학의 난이도는 작년과는 비슷했으나 그래도 올해 봤던 모의고사 중에서는 꽤 어렵게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1등급 컷이 80점 초반대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킬러 문항 3문제뿐만 아니라 어려웠던 사전 문항들이 한두 개 정도 더 포진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점짜리 문항들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쉬운 4점과 어려운 4점을 좀 구분을 하면서 여러분의 쉬운 4점은 되도록이면 다음에는 꼭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킬러 문항이 아닌 어려운 4점 문항은 새로운 유형으로 나왔을 때 선생님이 어려운 4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유형에 대해서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4점 문항은 14번이었습니다. 14번 문항부터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시사예요. 네, 쉬운 4점이에요. 삼각반응식 문제이고요. FN이라는 식을 이렇게 줬긴 했지만 사실 그냥 F2랑 F5만 구하는 거니까 n에다가 2랑 5 대입해서 푸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F2를 구하기 위해서 n에다 2를 넣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 삼각방정식은 sin 2x가 5분의 1이 되는 x를 구하는 것이고요. 네. 우리는 x에 대한 식으로 물론 풀어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x가 아닌 다른 문자가 주어졌을 때는 치환하는 것도 좋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2x를 t라 하고 t의 범위가 x의 범위를 2배 한 거기 때문에 따라오면 0부터 2파이까지죠. 자, 그러면 0부터 2파이까지만 sin t가 5분의 1이 되는 그 x값들의 합을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x값의 합이지 t의 값들의 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만 잘 주의해서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꼭 치환을 하지 않아도 sin x를 그려놓고서 푸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t축이라 했을 때 지금은 0부터 2파이까지만 그리면 되니까요. 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2파이까지 다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5분의 1이라는 직선은 지금 여기 그어보면 이 정도 될 건데요. 네, 이때 만나는 이 두 점의 좌표. 자, 이 두 점의 좌표를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일단은 알파와 베타를 더한 값은 이 가운데에 해당하는 값인 2분의 파이가 되어야겠죠. 자, 따라서 알파와 파이를 더하면 알파와 베타를 더하면 파이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건 답이 아니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t의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t의 합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은 t를 다시 x로 돌려주면 2x가 알파이고 2x가 베타일 때가 x의 값의 입장에서는 해인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모든 x의 합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이기 때문에 일단은 2분의 파이가 첫 번째 n이 2일 때, 즉 f2의 값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할게요. 자, 그럼 두 번째도 보기 위해서 이제 n에다가 5를 집어넣어서 f5를 구해볼게요. 똑같은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자, 사실 이것 때문에 치환을 했어요. 네. 자, 이제 OX가 들어오면 사실 sin OX의 그래프를 그리는 건 이제 조금 귀찮아지거든요. 물론 그릴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릴 수는 있는데 일단은 t로 치환을 해서 t에 대한 삼각함수의 방정식을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OX를 t로 두고 그러면 t의 값의 범위는 5파이까지고요. sin 함수를 5파이까지만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럼 좀 길게 그려야겠죠? 자, 그러면 먼저 0부터 2파이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0부터 4파이까지도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0부터 파이까지 이 정도만 그리면 되겠죠. 네. 좀만 더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가 2파이고요. 네, 여기가 4파이. 여기가 5파이겠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5분의 1이라는 직선은 너무 낮았네요. 네. 이 정도 될 텐데요. 자, 그러면 교점이 지금 몇 개 생기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생깁니다. 됐나요? 자, 그랬을 때, 네, 이 여섯 개의 근들을 자, A1, A2 이렇게 차근차근 부르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먼저 A1과 A2를 더한 값을 구할 수 있었고요. 아까랑 똑같죠? 네, 이 가운데 값이 2분의 파이가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네, 지금은 둘이 더하면 파이여야 됩니다. 다음 A3과 A4의 가운데는 2분의 파이에서 한 주기 2파이만큼 늘어난 2분의 5파이가 돼야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A3과 A4를 더한 것은 5파입니다. 마찬가지로 A5와 A6을 더한 것은 9파이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이거는 t의 값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x 값들인데 t가 5x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t의 값의 합을 5로 나누는 것이 결국 f5의 값이 되겠죠. 자, 따라서 f5의 값은 네, t의 값을 우선 다 더한 다음에 네, 그것을 5로 나누는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파이고요. 네. 자, 답은 2분의 파이와 3파이를 더하기 때문에 2분의 7파이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로그 함수가 나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부등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등식을 대입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요. 대입을 했을 때 나오는 것은 일반적인 많이 봤던 로그 부등식 문제예요. 네, 역시나 시사입니다. 자, 그러면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정의되었기 때문에 지금 f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과 1을 대입해서 그대로 써도 됩니다. 자, 써볼게요. 자, 그러면 f-1은 로그 마이너스 로그 3에 마이너스 n 플러스 5고요. 자, 부등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f1은 마이너스 로그 3에 n 플러스 5죠. 자, 이 부등식은 양변에서 마이너스 기호를 없애준다면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바꿔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일반적인 로그 부등식 문제고요. 로그 부등식 문제 풀 때 중요했던 거 진수 조건 언급한 다음에 시작하는 것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로그들의 진수는 지금 두 가지가 나와 있고요. 둘 다 양수일 때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되나요? 자, 그러면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m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 이 범위 안에서 만족하는 정수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로그 부등식의 그냥 해인데요. 밑이 1보다 큰 로그이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을 그대로 따라와서 m의 값은 이걸 만족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m이 0보다 크다가 돼서 m은 0보다 작다가 되네요. 자,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기억과 이 니은이라 했을 때 기억과 니은을 동시에 만족하는 정수 m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범위를 써주자면 마이너스 5부터 0까지고요. 정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총 4개입니다. 됐나요? 자, 16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삼각형이 나왔고요. 삼각형에 대해서 변의 길이에 대한 정보들을 어느 정도 둔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네, 이것도 뭐 많이 풀어봤을 겁니다. 네, C4예요, 이것도. 자,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변의 길이를 그림에다가 적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ABC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변의 길이를 먼저 적어볼까요? 자, 그리고 각의 크기 하나도 적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AD와 CE의 길이가 같게 되도록 두 점 D와 E를 잡아달라 했고요. 네. 그 다음 DE의 길이가 루트 13일 때 삼각형 BDE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모르는 변의 길이가 하나 있네요. 그리고 문제에서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죠. 자, 바로 지금 AD와 CE가 같다는 이 조건을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변의 길이 지금 얘는 같다는 건 알겠는데 모르는데 우리가 지금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지수 한 번만 잡으면 변의 길이 두 개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x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x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x가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서 변의 길이가 또 구할 수 있는 게 여기가 x-1로 표현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이용해서 변의 길이나 각의 크기를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것들을 구해봐야 됩니다. 자, 지금은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중에서 먼저 큰 삼각형 ADE를 봤을 때 x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게 해주는 단서들이 충분히 다 주어져 있죠. 자, 보시면 삼각형 ADE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 길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x 플러스 1이라는 변과 그리고 x라는 변 그리고 루트 13이라는 변 이렇게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물론 모르긴 하지만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알고 있는 것은 각의 크기를 하나 알고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조금 표시를 해주면 자, 이 삼각형에 대해서 변의 길이 3개와 끼인 각을 가지고 식을 얻어내야 되거든요. 네, 코사인 법칙입니다. 자,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떠올리는 상황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면은 먼저 큰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잘 떠올렸을 겁니다. 자, 쓸게요. 그러면 루트 13의 제곱인 13은 자,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인 x 플러스 1의 제곱과 x제곱의 합에서 그 다음 두 배의 두 변의 길이 곱하고요. 코사인 끼인 각 60도입니다. 네, 이거는 풀면은 x 값이 금방 나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요. 마이너스 2x제곱, 잠깐만요. 이거 쓰기 전에,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죠. 네, 넣었다면,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x가 나올 겁니다. 다시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가, 여기가 지워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남는 것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13과 같다이고요. 자, 따라서 2차 방정식이네요. 이걸 얻습니다. 자, 그래서 x의 값을 인수분해하면 3이다. 변의 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는 될 수 없으니까요. 자, 변의 길이 x를 구해가지고 이제 이 삼각형들의 변의 길이들을 꽤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삼각형 BDE의 넓이인데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다시 한번 좀 그림을 다시 여기 보면서 볼까요? 자, 지금 변의 길이를 좀 구한 거를 좀 적어보면요. 네, 여기가 1이고, 여기 3이다. 네, 그 다음에 여기가 3이다. 이렇게 구해진 거고요. 여기 1이고, 여기는 2입니다, 지금. 자, 그리고 이 각도가 60도라고 알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BDE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더 조사해 보려고 했는데, BDE에서 대해 알고 있는 거는 사실 변의 길이 두 개밖에 없어요. 물론 여기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 삼각형 ABE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구할 수는 있는데 끼인 각 60도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생각해 봐야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자,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삼각형 BDE인데요. 자, 이 삼각형 BDE의 넓이를 먼저 뭘 구할까요? 전체 삼각형을 먼저 구해야겠죠. 자, 이걸 구했 다음에 어디가 빠지면 되는 겁니까? 네, 이 부분 A, B가 빠져버리면 나머지 우리가 원하는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표시한 파란 삼각형과 빨간 삼각형은 모두 끼인각 60도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삼각형 EAD에서 작은 삼각형 EAB를 뺄 겁니다. EAD의 넓이부터 쓰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에다가 끼인각이 60도니까 사인 60도, 즉 2분의 루트 3입니다. 마이너스. 자, EAB의 넓이를 구하겠습니다. 끼인각은 두 면의 길이는 1과 4고요. 그 다음에 끼인각 역전이 60도니까 2분의 루트 3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공통인수가 많아서 사실 이 3과 1만 빼줘서 여기는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그래서 4는 없어지면서 2루트 3,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자, 공차가 정수인 등차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데, 네. 어쨌든 이 절대값의 합을 구해달라는 문제입니다. 사실 뭐 처음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네, 자주 나왔던 문제고 등차 수열 가지고 이렇게 절대값을 가지고 내는 문제는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네, 그러니까 뭐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 이것도 뭐 네, 아직까지는 어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시사 정도.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가조건을 먼저 해석을 해보면요. 네, 우리는 H를 알려줬을 때 등차 수열에 대한 정보로 돌아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뭐 맨날 이런 거밖에 없죠. 네, A와 D로 표현해 본다. 왜냐면 등차 수열에 대한 정보는 A와 D를 통해서 다 알게 되니까요. 그걸 얻게 하기 위해서 조건을 해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조건입니다. 자, 왼쪽은 그냥 n번째 항까지의 합이고요. 수열 AN의. 자, 오른쪽은 수열 AN의 13번째 항까지의 합이에요. 근데 이 부등식이 뜻하고 있는 것은 지금 무슨 뜻이냐면, 네, 저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N이라 한다면, SN의 최대값이 지금 얼마라는 거냐면 S13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해됐나요? 자, 그러니까 이 등차 수열은 13번째 항까지의 합이 제일 크고요. 14번째 항부터는 이제 공차를 더하는 순간부터 합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차는 일단 음수여야겠죠. 이해됐나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첫째 항은 양수였다가 공차가 음수기 때문에 계속 더하면서 숫자가 점점 작아질 텐데 이런 거는 보통 양수인 것만 더했을 때가 최대값이잖아요. 음수가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는 합이 작아지니까. 그러니까 그걸 노린 문제죠. 됐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가와 나 조건, 특히나 이 나 조건을 종합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공차가 음수이고 계속 깎여가면서 13번째 항이 지나면서부터 음수로 바뀐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수열의 13번째 항까지만 양수이고 14번째 항부터는 음수이다라는 이야기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절대값이 들어간 그 공차가 음수인 등차 수열의 합을 가지고 낼 수 있었던 자주 냈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 조건을 이제 해석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직도 우리는 공차가 근데 얼마인지는 모르잖아요. 네, 공차를 구할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해봐야죠. 자, 그러면 A13을 A와 D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12D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안에 A 더하기 6D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값은 37 플러스 6D예요. 그게 지금 0보다 큰 겁니다. 자, 됐나요? 자, 그래서 D의 값은 마이너스 6분의 37보다는 일단 큽니다. 다음 A14. 자, 얘는 A 더하기 13D일 텐데요. 그러면 얘는 37 더하기 7D가 되겠네요. 그게 0보다 작아요. 그럼 이때는 D의 값은 마이너스 7분의 37보다는 작다. 자, 따라서 D의 값은 마이너스 6분의 37보다는 크면서 마이너스 7분의 37보다는 작은 정수잖아요. 자, 그래서 정수니까 정수 근처에서의 값만 알아보기 위해서 얘네들을 소수로 나타내보면 D의 값이 마이너스 6이라는 것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D의 값을 얻어내는 나 조건을 이용한, 그리고 가 조건도 같이 이용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은 1번부터 21번까지 그럼 절대값 AK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죠. 자, 이것은 첫 번째 항부터 계속 더해서 21번째 항까지 절대값을 씌워서 다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절대값 기호를 벗길 수 있는 근거로서 AN이 13번째 항까지는 다 양수이고 그 뒤부터는 음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절대값 기호는 A1부터 A13까지는 그냥 플러스로 벗겨질 거고요. A14부터는 이제 마이너스가 붙은 채로 벗겨지기 때문에 이 수열의 합은 이걸 계산하는 것과 같다. 네. 자, 그러면은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이용할 수 있는 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물론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바로 적어도 되는데 우리가 얘는 해결할 수 있는데 얘가 문제가 뭡니까?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하는 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좀 생각을 좀 해서 일단 13번까지 AK를 앞에서 구해서 빼줄 건데 뭘 빼주는 거냐면 자, 14번부터 21번까지를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먼저 그냥 1번부터 20일까지의 AK를 구한 다음에 거기서 뭐가 빠지면 되는 겁니까? 네, 1번부터 13번까지의 AK가 빠지면은 14번부터의 합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이거는 가로를 풀어주면 2 곱하기 K는 1부터 13까지 AK에서 K는 1부터 20일까지 AK를 빼주는 값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계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14번째 항부터 21번째 항도 등차수리 합공식으로 계산해도 충분히 구할 수 있어요. 자, 계산합니다. 2분의, 자, 등차수리 합공식입니다. 2분의 항의 개수에다가, 지금은, A를 우리가 아직 안 구했었네요. 위에서 D만 구해놓고. 자, A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A는 D에다가 마이너스 6을 대입하게 되면, 73이 됩니다. 이렇게 다시 내려올게요. 자, 그러면은 A와 D의 값을 구한 것을 이제 여기다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146, 자, 2A였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에 곱하기 12. 이것을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21번째 항까지 합입니다. 2분의 21 곱하기 146 마이너스 6에 20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13에다가 146에서 72를 뺀 값을 곱해줘야 되거든요. 74죠. 이건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120을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두 개 빼주게 되면 여기 이제 26이 될 거고요. 약분하면은 여기는 13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21 곱하기 13을 계산해 주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럼 74 곱하기 13 계산합니다. 자, 962에서 21 곱하기 13 계산합니다. 273을 빼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689가 답이 되겠습니다. 5번이죠. 자, 다음은 19번입니다. 19번은 기분 좋게 풀었을 것 같아요. 쉬사입니다. 방금 했던 거랑 사실 비슷한 유형이죠. 그래프 알려준 다음에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을 가지고 뭐 하는 문제예요. 넓이 구하는 문제. 얘는 비교적 좌표를 구하는 게 쉬워서 쉬운 4점입니다. 자, 먼저 지금 필요한 점의 좌표를 그럼 먼저 보면 점 A와 점 B가 이렇게 찍혀 있고요. 그것들의 Y좌표를 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좌표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바로 구해보면 자, A좌표의 Y좌표가 T니까요. 그러면 X값은 뭐가 돼야 될까요? 로그 2의 T여야죠. 이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의 좌표도 Y좌표가 2T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야 되는 것은 로그 2의 2T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사각형 ABRP. 먼저 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사각형 ABRP 요것과 그 다음 사각형 역시 ABSQ 둘 다 사다리꼴이에요.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지금 구해놓은 A와 B의 좌표를 이용해서 나머지 변의 길이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점 B의 좌표가 지금 저렇게 나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또 이것도 가만둘 수 없죠. 로그의 성질 때문에 B의 좌표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1 더하기 로그 2의 T, 2T. 됐죠? 자, 그러면 할 수 있는 얘기가 이 길이가 그냥 간단하게 1이 되는 거죠. B의 X좌표가 A의 X좌표보다 1이 더 큰 거니까요. 자, 그러면 구할 수 있는 변의 길이를 이제 다 써볼까요? 자, 이 사다리꼴의 이 부분은 T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다리꼴의 이 부분은 A와 B의 X좌표의 차이인데 아니죠. 그냥 B의 X좌표죠. 1 플러스 로그 2의 T죠. 그 다음에 이 길이는 로그 2의 T고요. 길이만 다 구해볼게요. 여긴 T고요. 여긴 2T예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점의 좌표 A랑 B만 잡히면 이런 식으로 변의 길이가 다 구해지니까요. 사각형의 넓이 둘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자, FT부터 구할게요. 자, 파란 색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면 돼요. 자, 2분의 1. 자, 윗변과 아랫변의 합은 1 더하기 2 로그 2의 T가 되겠고요. 곱하기 높이는 T입니다. 됐죠? 자, 다음 GT는요. 2분의 1 곱하기
자, 윗변과 아랫변을 더하는 것은 t 더하기 2t가 되겠고요. 높이는 1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gt분의 ft를 계산을 해야 하면 그 값이 자연수가 되는 걸 얻으면 됩니다. 자, 둘이 나눴다면 t가 또 이게 약분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3분의 1 플러스 로그 2의 t만 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게 자연수가 되는 t의 값을 어디서 찾는 겁니까? 다시 올라가 보면 1하고 100 사이에서만 찾는 겁니다. 되도록 t의 값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는 t가 아니라 지금은 로그 2의 t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t의 범위를 통해서 로그 2의 t의 범위를 먼저 구해주고요. 어떻게 돼요? 0부터 로그 2의 100이 되겠죠. 로그 2의 100은 대략적인 숫자로 보자면 64와 128 사이의 숫자니까 6점 얼마에 해당하는 숫자예요. 그 사이에 있는 값으로 대충 생각을 해서 답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은 뭡니까? 1 더하기 2 로그 2t가 3의 배수가 되도록 로그 2의 t의 값을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로그 2의 t가 될 수 있는 것을 작은 숫자부터 넣어보면 1일 때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숫자일 때가 가능한가요? 저 숫자가 6이 나오려면 이 값이 2분의 5 열면 되겠죠. 그 다음 가능한 숫자는 저 숫자가 9가 나오려면 이게 4가 되면 되고요. 마지막 저 숫자가 12가 되려면 2분의 11이면 되는데, 자, 얘가 5.5기 때문에 답이 되네요. 근데 더 이상은 할 필요가 없죠. 이거보다 더 큰 게 6보다 더 큰 게 나올 거니까요. 여기서 끊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답은 이제 이걸 만족하는 t의 값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족하는 t의 값은 첫 번째는 2의 1제곱이고요. 글씨가 자꾸 많이 날아가네요. 자, 두 번째는 2의 2분의 5제곱이고요. 세 번째는 2의 4제곱. 다섯 번째 2의 2분의 11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것의 답은 이것들을 모두 곱하라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지수끼리 쟤네들을 다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1 더하기 4, 2분의 5와 2분의 11을 더하면 2분의 16이니까 8이 되죠. 자, 따라서 2분의 13제곱이 되겠습니다. 3번이네요. 자, 20번 가겠습니다. 수학적 기납법 문제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맨날 나오고 있는 문제고 어렵게 나온 것도 아니고 되게 쉽게 나온 문제입니다. 시사예요. 다 쉽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은 앞쪽이라 그러죠. 뒤쪽으로 가면 바로 이제 다음 문제부터 어려운 게 나오니까요. 그래도 아까 이거 17번 문제, 18번 문제인가요? 18번 문제 정도는 그래도 꽤 오래 걸리고 어려운 문제였어요. 문제도 아마 많이 틀렸을 것 같습니다. 자, 20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식은 이 별표이고요. 저 식의 모양을 너무 뚫어지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저거는 나중에 갖다 쓰기만 하면 되거든요. 넘어가세요, 일단. 자, 가는 n에다 1을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값을 적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은근히 시그마가 너무 복잡하게 생겼기 때문에 n에다가 1을 대입하는 것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자, 적어볼게요. 자, S1은 n에다가 1을 넣은 거니까요. 일단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n에다 1을 넣으세요. 자, 내가 한 거는 지금 n에다가 1 대입한 거밖에 없어요. S1을 구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얘는 시그마 1부터 2니까요. 두 개의 항을 더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요. 그래서 1을 대입해서 나오는 항 적어주시고요. 1이죠. 2를 대입해서 나오는 항을 적어주세요. 자, 2는 근데 자, 2가 들어가면 이 마이너스 1이 살아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얘가 가입니다. 물론 뭐 T1도 구해보면 똑같이 나오겠지만 한 번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n에다가 그냥 1만 넣으라고요. 자, 1만 넣으세요. 자, 모든 n에다가 1을 다 넣으세요.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얘는 1부터 1까지의 합은 그냥 1만 넣으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이죠. 맞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보면은 이 시그마에다가 n의 값의 숫자를 대입하는 것의 규칙이 어떻게 되는 건지도 파악이 됐으면서 이제 뒤에 거를 알아낼 수 있게 되죠. 갈게요. 다음 과정은 SM과 TM이 같다고 가정된 상황에서 SM 플러스 1과 TM 플러스 1이 같다는 것을 보이겠죠? 그래서 SM 플러스 1과 TM 플러스 1을 직접 구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SM 플러스 1을 SM의 정의로 보시면 N자리에다가 그냥 N 플러스 1을 대입한 거거든요?
일단 그걸 해보세요. 네. 여기 적혀 있는 식을 바로 접근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Sn 플러스 2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건지를 먼저 생각해서 적은 다음에 저 모양으로 맞춰가자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n 자리에 n 플러스 1이 들어간 거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뒤에는 뭐 똑같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 숫자가 또 날라갔네요. 2죠, 이렇게. SM만 먼저 따로 쓰고 싶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나가 들어가 있는 줄에는. 자, SM만 이렇게 쓴다면, 그럼 뭘 쓰겠다는 거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2M까지만 먼저 쓰겠다는 얘기죠. 자, 그럼 남는 게 뭡니까? 2M 플러스 1과 2M 플러스 2를 대입하는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걸 뒤에다 써주면 나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2M 플러스 1을 먼저 대입하면 이 K-1에서 1이 빠지면서 짝수니까요. 그냥 플러스 2M 플러스 1분의 1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 여기다 2M 플러스 2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에 자, 그냥 적어주겠습니다. 여기다 그냥. 자, 2M 플러스 2를 대입했을 때 상황이에요. 마이너스 1에 2M 플러스 1 곱하기 2M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잖아요. 됐나요? 자, 그런데 마이너스 1에 2m 플러스 1제곱은 즉 홀수 제곱이라는 얘기이니까 여기는 그냥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기 앞에 플러스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나라고 해야겠네요. 됐나요? 자, 그러면 tn 플러스 1도 똑같은 규칙으로 구하는 거고요. tn 플러스 1을 어떻게 구하는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거 있는 줄을 그대로 먼저 따라가려고 쓰려고 하지 말고요. 주어져 있는 식을 가지고 tn 플러스 1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먼저 써보자고요. 자, tn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n 자리에 n 플러스 1을 넣어서 쓰는 게 tn 플러스 1이거든요. 자, 보이는 m에다가 다 n 플러스 1을 넣으세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얘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다 그랬냐면 이제 여기 있는 거 써주면 돼요. tm에다가 다 더하기 2m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2m 플러스 2분의 1을 하겠다는 건데 tm을 저렇게 쓰지 마시고 시그마로 써봅시다. 자, 그럼 tm은 여기다가 m에다 m 넣은 거니까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뒤에 부분을 생각해내야 되는데 얘가 얘랑 똑같아지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풀어 써보면 잘 보여요. 자, 무슨 말이냐면 대입을 해서 써볼게요. 자, 얘는 K에다가 1부터 n 플러스 1까지 대입해서 쭉 나열을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항은 누군가요? n 플러스 2분의 1부터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가냐면 마지막은 두 개를 쓸게요. m을 넣는다면 2m 플러스 1분의 1이고 마지막이 m 플러스 1을 넣으니까 2m 플러스 2분의 1 이게 끝이죠. 됐죠? 자, 그러면 얘는 1번부터 m까지 넣는다면 근데 아직 등호라고 적지는 않겠습니다. 얘를 1번부터 m까지 넣는다면 나오는 건 뭐냐면 m 플러스 1분의 1부터 시작하는 값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끝나는 건 언제 끝나냐면 2m분의 1 여기서 끝나네요. 자, 그러면요 이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같게 만들기 위해서 뒤에다가 추가적인 작업을 더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지금 저 빈칸에 있는 것처럼 다 더하기 2m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2m 플러스 2분의 2가 나왔다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눈치는 챘죠? 뒤에 부분에서를 먼저 살펴보면 이 부분은 얘가 없으니까 채워주기 위해서 써준 거죠. 이렇게 써주면 뒷부분은 같아집니다. 근데 문제는 얘를 없애야 되거든요. n 플러스 1분의 1을. 자, 그래서 얘를 빼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두 개는 사라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위에 부분과 값이 완전히 같아지겠죠. 자, 그래서 다의 값에 해당하는 게 지금은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상을 정리하시면 지금 a의 값은 가에 들어가는 숫자였으니까 아까 2분의 1이었죠.
네, 그 다음에 fm은 나에 들어가는 식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m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gm은 다에 들어가는 식이었으니까 마이너스 m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죠? 됐나요? 네, 답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2분의 1 더하기 계산할게요. 자, F14는 30분의 마이너스 1이죠. G5는 마이너스 6분의 1이에요. 자, 얘는 계산하시면 5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2분의 11,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60도가 되죠. 자, 결론은 정삼각형이 됩니다. 자, 그래서 MH라고 했을 때 MH의 길이가 루트 2라고 구해져요. 그 다음 여기는 직각이었는데 이제 이 부분이 60도가 됐기 때문에 여기가 30도가 됩니다. 각이 또 구해져요. 그 다음 OM의 길이도 우리가 구해놨죠. 루트 2입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 OHM은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고 끼인 각의 크기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으로 OH의 제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OH의 제곱은 루트 2의 제곱 2개 더하고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2와 루트 2를 곱해서 2가 되고 코사인 30도인 2분의 루트 3. 자, 따라서 4 마이너스 2 루트 3이고요. 이 문제의 답은 m과 n을 구하는 것이고 m의 값은 4가 나오고 n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자, 따라서 n제곱 더하기 n제곱의 값은 16 더하기 4라서 20이 답이죠. 그러니까 보조선을 잘 그어보면은 이렇게 그냥 몇 줄 안 내서 바로 끝나버리기는 하는 문제예요. 네, 그래서 어렵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보조선을 찾는 게 어려운 거고 이게 이제 도형 문제, 삼각형 문제를 푸는 능력이죠. 자, 풀어보고 나서 느낀 점을 좀 얘기해 보면 이 문제를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시험을 볼 때에 푸는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이런 도형 문제, 특히나 보조선을 직접 그려야 되는 어려운 문제를 보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풀이냐면요. 일단 처음에 시작 뭐 했죠? 문제에서 주어진 변의 길이와 각을 가지고 아는 길이와 각을 다 써보는 겁니다. 자, 그것도 사실 굉장한 능력인데 삼각형의 6가지 요소를 잘 풀 줄 아는, 즉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그리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잘 활용할 줄 안다면 최대한 구할 수 있는 변의 길이와 각이 많아질 거예요. 지금도 그걸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삼각형 OHM을 얻은 거거든요. 자, 두 번째, 삼각형 OHM을 떠올리도록 하는 그 과정입니다. OHM을 떠올리는 과정이 뭐였냐면 변 OH를 끼고 있는 삼각형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OH를 끼고 있는 삼각형을 하나하나 눈에 보이는 것부터 찾아가는데 그 삼각형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변이나 각의 크기를 알아보세요. 그런데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을 쓰는데 적합하지 않은 조건들이라면 과감하게 빨리 그 삼각형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삼각형만으로는 그게 안 된다면 지금처럼 새로운 보조선을 그려서 찾아보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보조선을 긋는 것은 전혀 생뚱맞은 곳에 긋는 게 아닙니다. 가장 쉬운 삼각형 있죠. 성질들이 많은 삼각형들이나 원이 이렇게 같이 나왔을 때는 웬만하면 반지름을 이용하는 보조선, 자, 그런 것들을 그려보는 게 좋은데 지금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인 OAB를 이용하기 위해서 O에서부터 AB의 수직 이등분선까지 이렇게 내리는 이게 필요했던 문제였습니다.